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팀이 좋냐?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죠. 민감한 단어가 독재가 마냥 나쁜 걸. 다수결, 민주주의 이퀄 다수결이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아. 그거 누가 맞아? 사람 많이 모으면 그게 맞는 말이야?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이 얘기해서 그게 맞을 수 있잖아요. 진지는 잡수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수의 잡수예요. 오늘의 주제는 팀입니다. 얼마 전에 팀빌딩 하는 법 영상도 하나의 책을 보고 이건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만의 해석으로 좀 풀이를 해서 올렸었죠. 마찬가지예요. 팀과 관련해서 책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책을 보고 좀 이것도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과도 같은 생각들을 하곤 하죠. 목표를 확실히 하는 팀이 좋은 팀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이 좋은 팀이다. 소통이 많은 팀이 좋은 팀이다. 그리고 모두가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팀이 좋은 팀이다. 흔히들 약간 이런 팀이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통념과는 다르게 좀 좋은 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좋은 팀에는 법칙이 있다. 일단 이 법칙을 정리를 하기 전에 앞서 우리는 팀과 그룹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건데 그룹,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농구를 한다 정도면 그냥 농구 그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전국대회를 우승할 거야 아니면은 뭐 특정 대회에 나가서 8강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특정 성과를 공통의 목표를 갖고 함께 이제 운동을 해나가는 팀이 되는 거죠. 그룹과 팀의 차이는 바로 목표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아젠다는 목표 설정의 법칙입니다. 목표를 확실히 하는 팀, 그것보다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는 팀. 이 책에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좀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행동 목표, 성과 목표, 의미 목표. 행동 목표라고 하면은 저희 서비스를 예시로 하면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등을 적용을 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서비스를 만든다. 이런 게 이제 행동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는 기업, 등록 기업 1000개, 그리고 뭐 구직자 10,000명을 우리가 달성하겠다 하면 이제 성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성과 목표를 많이 정하는 것 같아요. 난 어떤 대학에 가겠다라든가 성적을 몇 점을 내겠다라든가 뭐 제조업체면은 판매량을 얼마나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잡곤 하죠. 의미 목표는 좀 가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구인구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우리 같은 경우는 스펙 중심에서 직무 중심의 구인구직으로 구인구직 시장을 혁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목표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분류가 나뉘는 거죠. 행동 목표만을 목표로 정했을 때는 목표 자체가 좀 모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과만 했을 때는 좀 숫자의 노예가 된다. 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목표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미 목표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는 장단점을 던지는데 이제 장점으로는 이 의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는 이 구성원들이 더 창의적인 방향?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인구직 시장을 직무를 쌓고 막 역량을 쌓고 해서 구직으로 전환할까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의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단순히 수치적인 이런 성과 목표보다는 행동 목표와 성과 목표, 의미 목표를 각각 세워보시면은 좀 더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 그래 목표를 정했어. 그러면은 앞으로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팀의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팀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마 이 유형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팀에서 해당될 것 같아요. 기준점이 2가지인데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의 변화, 민감도가 돼요. 그래서 각각 높고 낮음에 따라서 4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면은 협력도도 낮고 환경의 변화, 민감도도 덜하다. 스포츠로 치면 이어달리기. 우사인 볼트 내지 쓰면은 이건 우승하는 거죠. 뭐 바톤 이렇게 넘기다가 떨어뜨리고 뭐 이런 변수보다 원체 빠르니까 빠른 게 중요하다.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도가 될 수 있어요. 유도는 상대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환경 변화가 민감하잖아요. 팀원이랑 나랑 같이 스포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협력도는 낮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협력 수준은 되게 높아야 되죠. 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막 암호 같은 것도 미리 정하고 가잖아요. 포수가 막 신호주고 막 이런 협력도가 되게 중요한데 환경의 민감도는 덜 하겠죠. 뭐 팀과 팀이고 뭐 나는 치면 되고 뭐 날라오면 받으면 되고 뭐 약간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유형이 있고
축구나 농구, 전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로 들게요. 농구는 시시각각 계속 몸을 부딪히면서 상대 선수와 운동하고 얘가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 그게 눈빛으로만으로도 막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 민감도가 매우 커요. 그리고 팀 호흡을 엄청 해야 되죠. 축구나 농구나 보면은 계속 얘기하면서 너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나 여기 있잖냐 너 막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죠. 이거를 기업으로 분류하면은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 찍어내듯이 그럼 딱딱 맡은 것만 역할을 하면은 돌아가니까. 유도 같은 경우는 보험 영업 생각하면 돼요.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바로바로 금융상품이나 이런 거 안내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협력도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식업에 해당될 수 있겠죠. 누구는 서빙을 하고 뭐 몇 번 올라가 뭐 약간 이런 개념. 그래서 협력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중요한데 외부 환경 민감도는 좀 덜하겠죠. 또 이제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지금 경쟁사들이 변화를 어떻게 하냐 적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팀이 어떻게 할지를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외부 환경 민감도가 크다.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메시가 11명이 있다 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한 팀이라고 하면은 우리 스타트업은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 역량을 잘하는 사람, 또 디자인 역량이 있는 사람,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적절한 미스가 중요하고 이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함께 팀을 끌어나갈 것이냐가 이제 시너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영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점점 이런 비즈니스도 제조 중심에서 이런 서비스, 스타트업 쪽으로 많이 산업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 거죠. 우리는 점점 대기업 중심의 채용 방식에서 이 수시 채용 시장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서 좀 좋은 접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팀원이 수시로 바꾸는 게 나쁜 거냐? 이게 일반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팀을 바꿔 막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축구 스타트업 같은 유형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단위의 팀 구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과거의 대기업 방식이 일종의 대부, 영화 대부예요. 그래서 팀이 별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있고 오션스 11이라고 도둑질하는 거, 문 따는 거 인재, 말 잘하는 인재, 구라치는 거 뭐 인재 막 이렇게 해갖고 팀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션스 11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1기, 2기, 3기, 4기 뭐 이렇게 나눠갖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팀 구성을 한다. 이 책에서는 안 나왔는데 저는 그게 애자일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팀을 어떻게 저도 운영을 해야 될까? 채용과 운영은 이제 별개의 이슈인데 애자일 방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직무별 팀의 존재가 필요할까? 개발팀, 디자인팀. 결국엔 이 팀들이 존재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인데 조직이 커지면서 이게 직무단으로 팀이 나눠버리면은 이해관계가 약간 얽히는 거죠. 공동의 목표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팀이 돼버리는 순간 좀 약간 그런 데서 문제들이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임무를 배정하는 역량이 팀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딱 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좀 구체적인 부분은 이 영역이에요. 좀 많아서 그런가? 네, 이 책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전 딱 여기인 것 같아요. 요 문장, 내용이 아닌 태도로 승부하라. 제가 항상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맨날 얘기하는 게 애티튜드거든요. 내용이 아닌 태도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을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조심스럽고 좀 잘 어려웠던 영역이긴 한데 원체 저도 직설적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에서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전달하는 거야. 생각이 됐든 정보가 됐든 전달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남녀 간의 관계, 어떤 비즈니스 관계, 어떠한 관계에서도 뭐가 들러붙냐면 감정이 들러붙는 거예요. 쟤 왜 졌다고 얘기해? 기분 나쁘게? 그런 느낌?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서로가 태도가 중요한데 뭐 스킬은 각각 개개인이 다를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마인드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다. 예를 들면 전 외주 업체 쪽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도록이면은 아 이런 건 너무 좋네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빠졌어요? 이것 좀 넣어주세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 사람의 듣는 입장에서의 기분을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쟤는 왜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할까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를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MBTI예요. MBTI. 이게 기가 막혀요. MBTI가 진짜 좀 신빙성 있다고 봐요. 이제 저는 ENTP형인데 이게 거의 100% 일치하거든요. 저는 ENTP 유형의 천직이 뭔 줄 알아요? 천직이?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냥 특정 주제가 있으면 말을 기깔나게 한대요. 유튜버들 중에 ENTP형이 많을 거라고도 얘기한 데이터도 봤는데, 그리고 스타트업이 되게 잘 맞고 적성상, 왜냐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뭐 이건 저의 성향이었고요. 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뭐 어떤 직관적이냐, 뭐 감정적이냐, 뭐 이런 부분의 분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더 소통할 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BTI 꼭 한번 봐보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4번의 기회를 부여하라라고 하는데 뭐 어떤 기회냐면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심리적 안정감. 내가 이 팀 안에서 뭔가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높냐 낮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감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 요 4가지인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질문하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막는 거냐면, 나 이거 얘기했다가 나 무식하다 얘기 듣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있고, 2번째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쟤? 요거가 될 수도 있고, 3번째는 얘기했다가 괜히 분위기만 망치고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4번째는 뭐 이건 별로예요 저건 별로예요 비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약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싸가지 없이 봐요. 요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는 주제만 맞다면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걸로 솔직하게 질문할 기회를 줘라.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한 거를 공유할 기회를 줘라. 제가 이제 개발자를 할 때는 코드 리뷰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짠 코드를 갖고 다른 팀원들이 리뷰를 하는 거죠. 실수를 찾아내서 서로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편안하죠. 실수라는 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발언을 촉진할 기회, 그리고 반대 의견을 말할 기회. 나한테 반대해보세요.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그냥 다 반대해보세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토론의 분위기가 안정감을 갖추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서 또 좋은 내용이 1대1 제도를 도입을 해라. 사위, 지기, 자사. 우리 뭐 장모, 사위 이건 아니고요. 풀이를 하면은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리더면은 개개인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각자의 삶과 고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난 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관심을 갖고 너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 이런 목표화의 1대1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의사결정의 법칙. 모두가 합의하에 하셨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하여튼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팀이 좋냐.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죠. 민감한 단어, 독재가 마냥 나쁜 걸까? 다수결, 민주주의 이퀄 다수결이라고 하는데 난 이거 웃기지도 않아.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문제점이 이런 게 생기잖아. 사람 많이 모으면 그게 맞는 말이야?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이 얘기해서 그게 맞을 수 있잖아요. 기업, 특히 스타트업은 독재예요, 독재. 올바른 독재. 최선이다까진 모르겠는데 올바른 독재를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어떤 의견, A라는 의견이 있고 B라는 의견이 있고 막 C이 있어. 근데 이거를 다 이대로 들어주고 저 들어주고 하면은 결정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최종 결정하는 거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권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인 거죠. 이게 저는 올바른 독재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줘야 돼요. 아까 애티튜드와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틀을 깨면은 안 돼요. 내가 근데 이 사람을 신뢰 못하겠어? 그럼 여기에서 있지 마요. 나가요. 그래서 나가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짓느냐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끝내요. 패스트 체스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체스에서 5초 이내에 두는 수는 30분 이후에 두는 수랑 실제로 86%가 동일하다. 시험 문제 풀 때도 처음에 찍는 거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다시 해도 똑같은 답 또 찍거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그 순간에 열정 있게 하고 끝내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정이 내려졌으면은 입 밖에서 꺼내지 말아라.
근데도 구성원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 결정은 잘못됐어. 그러면은 권한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 번은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올바른 독재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올바른 독재를 잘하기 위해서는 리더단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A라는 결정을 했으면은 되물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나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의견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과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내가 답정너를 해놓고 이게 이루어져 버리면은 좀 약할 수 있죠. 이게 의사결정권자는 매우 고독하다. 이 고독한 의사결정권자를 혼자 생각하고 정하게끔 내버려두지 말아요. 이게 좋은 구성원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결정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은 공감의 법칙이에요. 약간 저는 여기가 약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였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많이 하거든요. 팀원의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공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조직 문화를 정할 때 이런 감정적 보상을 하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서로가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어려운 거를 얘기하는 시간이라든가 조직 문화에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더 팀! 성과를 내는 팀에겐 법칙이 있다. 더 팀. 그래서 책을 한번 리뷰해봤고요. 우리가 스타트업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사람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험을 통한 공부, 그리고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한 공부.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책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책 보고 해서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구축하기 이전에 앞으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준비부터 합시다. 태도는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사소한 것이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책 재해석해주는 잡스였어요.